네. 자,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 한번 볼까요? 쉽게 불안에 빠지고 불안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래 걸린다. 네. 자, 이 불안은요, 일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일 수도 있지요. 자,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뭐든지 할 용기가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불안이 사실은 깊게 오지는 않습니다. 자, 후회, 자책, 걱정을 많이 한다. 희망, 미래, 긍정적인 것보다 후회, 자책,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생각이 미래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과거에 있어요. 자, 생각이 과거에 있으면서 내가 과거에 아팠던 기억, 실수했던 기억, 실패했던 기억 속으로 계속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못할 것 같고 내일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네. 자, 우울과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과거의 생각이 너무 많이 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듬어준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자신을 많이 비난하더라.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나 원래 인복 없어. 나 원래 시험은 없어. 아유, 내가 부모 복도 없는데 무슨 배우자 복을 바라겠어? 아유, 내가 배우자 복도 없는데 무슨 자식 복이 있겠어? 여러분, 지금 제가 한 말들 뭐 드라마에서도 꽤 들어봤고 주변에서도 좀 들어보셨죠? 근데 이건 정말 무서운 말들입니다. 자기 저주라고 합니다. 네. 자기 저주가 습관화되어 있는 뇌는요,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다 날 무시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다 안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다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고, 직장에 가는 것도 두렵고, 모든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듭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다. 맞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녀의 미래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녀의 미래다. 실제로 여러분, 뇌과학이 연구해 보니까요, 우리의 뇌는요, 아무리 과거의 실수와 실패의 기억이 많더라도 내가 현재의 긍정의 말들을 나의 목소리로 계속 내뱉잖아요. 그러면 행동 명령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 있는 행동,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기보다는 밖에서 활동하도록 이런 명령을 계속 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너무나 다행히도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너무나 다행히도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끝난 과거를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단어로 볼게요. 자, 후회, 자책. 후회와 자책은 과거에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반성과 깨달음은 미래에 있는 말입니다. 내가 과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고 자책할 게 아니라 뭐 하자고요? 반성하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건 미래의 에너지입니다.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돼요. 우리의 뇌는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도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 우리 뇌는 뭐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랬죠? 습관. 타고난 천성보다 습관이 몇 배 이미 세다고요? 10배. 네. 아우, 나는 타고나길 좀 우울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습관을 우리가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습관이 이미 40년, 50년째 나의 뇌는 후회하고 자책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 뇌가 습관을 바꾸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요? 네. 선생님 하셨어요? 21일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21일은요 37, 21. 아기가 태어나면 며칠 동안 삼신할머니가 보살펴 주신다. 우리 과거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며칠이에요? 맞아요. 37일, 21일입니다. 생명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을 바꾸려면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을 21일 동안 매일 하면 우리 뇌에 새로운 습관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아,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난 인복 없어. 나는 시험은 없어. 이 말을 21일 동안 계속하면 내 운명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런데 40년, 50년, 60년 어떻게 살아왔나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후회와 자책이 밀려오면 어떻게 하자고요? 아, 그래, 내 실수는 반성하자. 그리고 나 이 일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생각을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누군가는 큰 사기를 당했을 때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진짜 비싼 수강료 내고 많이 배웠다. 내가 이제 2번은 당하지 않아야지. 앞으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니까 앞으로는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나에게 저주의 말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자녀에게는 긍정의 말, 미래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나 혼자 하는 말, 속으로 하는 말, 이게 내 가족에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가족에게 하는 말을 연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연습하면 됩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아우, 나는 왜 이러지? 내가 나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실수했을 때 아이고, 다음엔 그러지 말자. 오늘 액땜했네. 오늘은 좋은 일만 일어나겠네. 내가 나에게도 말을 바꾸자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친절한 사람, 그리고 내가 나를 칭찬하고 보듬어 주는 사람은 내 자녀에게는 10배, 20배 그 말을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행복의 전염 속도가 빠를까요? 불행의 전염 속도가 빠를까요? 정답입니다. 불행의 전염 속도가 3배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배, 4배 노력해서 나를 행복하도록, 내가 즐겁도록, 내가 나를 칭찬하고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계속 이 노력을 하면요, 나로부터 새로운 유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네. 저희 집안은 저희 가족들도 다 인정해요. 우리는 기질적으로 우울의 유전자가 좀 많은 것 같다라고 저희 이제 외가 쪽에서 전부 다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외할머니도 이모들도 저희 엄마도 언니도 모두 우울이 높은 거예요. 근데 저 또한 그렇다는 걸 제가 청소년기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가족 전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나 몰라요. 저희는 가족 단체, 이모들까지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모 자녀들까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 3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한 6촌까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동을 몇 분 했나 계속 인증을 올려요. 그리고 하루에 칭찬일기 3문장, 감사일기 3문장. 남을 칭찬하면 안 돼요. 반칙이에요. 누굴 칭찬해야 돼요? 나를 칭찬해야 돼요. 네, 내가 오늘 잘한 것. 네, 6문장을 무조건 올리고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아직 결혼이 6개월 남은 조카가 남자친구 6개월 먼저 들어오면 안 되냐.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왜요? 좋으니까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8촌까지 늘릴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유전자가 새로 생깁니다. 긍정의 유전자. 내가 우리 집의 긍정의 유전자, 자존감의 유전자를 새로 만들면 최소 몇 대 대물림 될까요? 최소 3대 대물림 됩니다. 꽤 멋지지 않나요? 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나도 조금 해당되는 것 같다면 오늘 잘 보셔야 합니다. 네. 자존감이 낮으면 불안이 높고 우울도 높아지며 사람들이 다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관계에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어렵고 직장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왜요? 불안의 예민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때까지 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보듬어준 기억이 별로 없다면 사실 나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그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 어려서 정말 부모님 2분 다 나에게 칭찬하고 보듬어주고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이런 응원과 지지를 받으면서 자란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굉장히 드뭅니다. 네. 저는 저희 아버지는 진짜 칭찬과 응원을 너무 많이 해준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냥 상미야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상미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 성이 우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5살 때 자기 소개하라 그러니까 저는 우리 상미입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좋은 아버지들은 또 일찍 돌아가세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제 칭찬을 한 번도 안 해주는 어머니와 50년째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도 엄마한테 잘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방송을 보고도 지적밖에 안 하세요. 오늘은 더 뚱뚱하더라. 제일 많이 듣는 오늘은 더 뚱뚱해 보이더라. 항상 오늘은 더 뚱뚱하더라. 오늘은 화장이 이상하더라. 그리고 오늘은 옷을 왜 그런 걸 입었냐. 너무 많이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KBS에 아침 7시에 일요일날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데를 나가요. 그래서 엄마 주무실 때 나갔다가 제가 엄마 30분 뒤에 TV 보세요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리고 제가 좀 기대를 했죠. 오늘은 칭찬 한번 받으려나. 그리고 제가 방송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더니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성당 갔다 올게 이러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해갖고 엄마 다녀왔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은 내가 큰맘 먹고 오늘은 옷도 좀 예쁘고 화장도 이쁘길래 엄마한테 TV 보라고 했는데 왜 한마디도 안 하냐고 나 섭섭하다고 말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게요? 야,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게 칭찬이지. 저희 엄마는 태어나서 부모님께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대요. 그래서 본인은 칭찬을 못한다라고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식은요, 50이 되고 60이 돼도 칭찬을 받고 싶어요. 부모님께 받고 싶어요. 남이 아무리 칭찬해도 부모님께 받지 못하면 그것이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이모티콘을 막 사줍니다. 어떤 이모티콘이냐면 우리 딸 최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막 할머니가 나와서 덤블링 3번 하고 우리 딸 최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가르쳐줬어요. 엄마 요건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 된다고. 근데 그게 안 눌러진대요. 너무 어색하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서 막 이렇게 누르는 걸 막 연습시켜요. 그럼 저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80살 때는 한번 해볼게 이러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엄마 100살 넘게 살 거니까 조금씩 나아집시다 이렇게 연습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께 못 받아본 건 나에게 그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우리 집의 긍정 유전자 1대 시조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때요? 내가 우리 집 유전자를 창조하는 1대 시조가 된다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육원 아이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그리고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 제가 한두 달씩 데리고 살기도 해요. 왜냐면 얘들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는 방법을 모를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만들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알려줘 보니까요. 애들은요 금방 습득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퇴행적인,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부모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만 18세까지 잘 키워주면 끝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태어났건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건 만 18세가 넘었다면 거기서부터는 원망할 자격증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키워야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세 문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잘 배워보도록 하죠. 자존감 높이는 법. 자, 볼게요.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아보기, 목표를 세우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기, 성실하게 생활하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기, 듣기 힘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나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사진 찍으세요. 여러분,
네, 자, 퀴즈 낼게요. 이 중에 돈 드는 거 찾으세요. 이 중에 돈 드는 거 찾아주세요. 이 중에 돈 드는 거? 정답이에요. 없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바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러분, 자존감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존감만 내 아이들에게 키워줄 수 있다면 내가 재산을 하나도 물려주지 않아도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저는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지만,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는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유산이 빚 2천만 원이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거보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긍정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저에게 남겨주신 편지가 386통. 저는요, 자존감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어요. 왜냐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은 손편지를 받아본 자녀를 이때까지 못 만나봤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봤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아버지가 남긴 빚 2천만 원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원망하는 마음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아버지들 얼른 손 드세요. 자, 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들 손 번쩍 들어주세요. 네, 오늘부터 편지 몇 통 이상 쓰셔야 되죠? 386통 이상 써서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저를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387통 쓴 분이다. 네, 여러분, 저는 정말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시험에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요. 시험에 떨어질 때마다, 그리고 월세가 올라서 더 열악한 방으로 이사해야 할 때마다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도 가난한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요. 나는 항상 귀한 사람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편지에 써줬으니까. 네. 자, 우리는 내 자녀보다 오래 살지 못해요. 무조건 내 자녀보다 빨리 죽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자녀에게 쓴 편지가 없어지는 날이 내가 죽는 날입니다. 저는 이미 아버지 돌아가신 지 26년 됐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지가 늘 저와 함께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편지에 쓰여 있는 대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마지막 편지에 저한테 뭐라고 써주셨냐면, 상미야 미안해. 아빠가 빚만 남겨놓고 먼저 죽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근데 뭐라고 썼냐면요. 죽음이란, 그 까미의 이방인에 나온 구절입니다. 죽음이란 삶의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다. 끝이 아니라. 그래서 상미야 아빠가 죽지만 공간이 이동될 뿐이야. 그래서 널 안아줄 수 없고 목소리로 말해줄 수 없지만 네가 앞이 막막한 어두운 길을 갈 때 아빠가 뒤에 따라가고 있을 거야. 아빠가 뒤에서 보디가드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해서 걸어가. 그리고 살다 보면 열리지 않는 문이 너무 많을 거야. 근데 아빠가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그 문을 두드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두드려. 그러면 뒤에서 아빠가 당기고 있을 거야. 그래서요, 제 친구들이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안 될 것 같은데 무조건 가서 문 두드리는 게 저래요. 그리고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원 섰어요, 저는. 자격이 다 안 된다 그래도 원 섰어요. 그리고 면접에서 저를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막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안 열릴 것 같은 문들이 의외로 열리는 문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막 빚 갚고 제가 돈 벌어서 공부하느라 대학원을 되게 늦게 갔어요. 되게 늦게 겨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꿈꿨던 독일 유학을 36살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박사과정 중에 벽보를 보게 되었어요. 벽보를 봤는데 독일에서 이제 그 벽보를 붙인 거예요. 뭐였냐면요. 연구원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주고요. 숙식도 다 해결해주고 항공권까지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 대학에서도 박사를 하고 독일 대학에서도 공부를 하고 동시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정말 제가 보고 깜짝 놀랄 조건이었어요.
나 이거 무조건 해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요건에 30세 미만. 더 무서운 게 써 있었어요. 예, 독일어 능통자. 전 독일어를 배운 적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가서 배우려고 그랬는데 독일어 이미 능통한 애만 뽑는데요. 그리고 저는 학부를 국문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뒤늦게 심리학 전공을 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해당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연구원 자격을 봤더니 한국 문화를 독일에 알리고 한류를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를 전공한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전공했잖아요. 예. 나 이거 내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10장 썼어요. 한 장 쓰라고 돼 있었는데 한글로 진짜 멋지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독일이 박상미를 뽑았을 때 얻을 이득 10가지를 나열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니라 날 뽑으면 너네가 이득 볼 걸 이 10가지를 썼어요. 그러면서 나는 국문과 나와서 학원 강사를 오래 했어. 나는 아주 고급 국어를 구사하고 강의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야. 학교 다니는 내내 알바로 학원 강사를 했거든. 한국의 일타 강사들이 얼마나 강의 잘하는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이미 싸이의 말춤이 유행을 해가지고 독일의 한류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독일 대학들이 한국어과, 한국어 어학당 이런 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과와 한국어학당이 있는 대학으로 날 보내줘. 내가 무료로 한국어 강의를 해줄게.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가장 독일어 잘하는 애를 내 통역으로 쓸게. 그럼 너네가 하고 싶은 연구 마음껏 할 수 있어. 제가 이렇게 10장을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 편지 박스에 가서 아버지 나 잘했지? 이랬어요. 안 열릴 것 같은 문도 두드리래매. 나 또 두드렸어. 아빠 조건은 하나도 안 되지만 얘들이 내 글을 읽는다면 감동받아서 뽑을지도 몰라. 제가 막 이랬어요. 한 명 뽑는데 누가 됐을까요? 제가 갔어요. 네. 여러분, 칭찬을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주는 저희 엄마랑 제가 계속 살고 있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23년 동안 저에게 끊임없이 우리 상미 너는 할 수 있다. 그리고 두드려라. 내가 땡길게. 앞만 보고 가라. 내가 뒤에서 보살펴줄게. 그 아버지의 그 말이 저에게는 환청으로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안 그러세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내가 그 유전자를 창조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이 1일이에요. 자, 오늘이 1일이에요. 우리 뇌는 며칠 동안 매일 하면 완전 바뀐다고요? 21일. 네.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유전자를 바꾸는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오늘부터 이렇게 하실 겁니까? 네,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네, 어떤 실수에도 내가 나에게 너그러워야 돼요. 네,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내가 말해주면 돼요. 두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알아보기. 여러분, 자존감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내 단점을 발견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이건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 먼저 우리는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오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나의 장점 여러분 30개를 오늘 집에 가서 써보십니다. 나의 장점 30개. 나의 장점 30개를 못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비난만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30개 채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30개 채우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친한 친구 또는 가족 단톡방에 내가 30개 채우는 숙제가 있는데 못 채우겠다.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나의 장점을 찾아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게 우리 가족 내에 전염돼야 됩니다. 장점 찾기.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자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내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스스로 장점을 잘 찾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고 책임있게 행동하기. 큰 목표 세우자, 작은 목표 세우자. 작은 목표. 남들이 비웃을 만큼 작은 목표. 네. 저는 오늘 아침 저의 미션이 설거지 10번 하기였어요. 그러려면 컵 나올 때마다 씻어야 돼요. 바로바로. 얼마나 기분 좋게요. 나는 나랑 약속한 걸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컵 하나 씻는데 5초면 돼요. 5초 만에 목표가 완성되는 거죠.
작은 목표를 자주 세우고 책임감 있게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를 자주 완수하는 사람들이 표정이 아주 발달해요. 왜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성실하게 생활하기. 자, 여러분, 내가 굉장히 게으르고 진짜 집을 지저분하게 하는 사람이 자존감 높을 확률은 없습니다. TV에서 쓰레기집 자주 보시죠? 네. 자, 쓰레기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울을 넘어 심각한 무기력에 끝까지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와서 자존감 있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내 방을 한번 떠올려 주세요. 내 침실을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집 냉장고 문도 한번 열어보세요. 네, 자, 어때요? 정돈이 잘 되어 있나요? 네, 자,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대청소하지 마시고 청소도 쪼개서 오늘은 침대만, 오늘은 화장대 위만, 내일은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칸만, 사무실에서도 오늘은 책상 위만, 오늘은 윗서랍 2개만,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매일매일 정리하는 거예요. 네, 저는 자기 전에 5분 청소하거든요. 자기 전에 5분 청소,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청소. 예, 저는 5분 이상 청소를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근데 5분 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자기 전에 5분만 해도 집은 정말 깨끗해져요. 네, 이런 것들이 자존감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습관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스스로 하도록, 그리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정리하도록, 이건 대신해 주시면 안 돼요. 어머니들 대신해 주시잖아요. 이 아이의 스스로 자존감 키울 기회를 뺏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방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 자존감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의견을 당당히 말하기. 한국인들이 독심술의 제왕들이에요.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추측하고 오해하고 먼저 짐 싸고 돌아서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을 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랑 잠깐 얘기해 볼래? 한국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한대요. 예. 그리고 엄청난 상상을 하죠. 엄청난 상상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괴로워하다가 어때요? 스스로 관계를 끊는 쪽을 택하죠. 한국인들은 독심술을 너무 많이 부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말 안 해도 알아주기를, 그리고 말 안 해도 우리가 마음이 통하기를, 그리고 한국인들은 무조건 타인과도 잘 지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너무 많은 민족이에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랑 잘 지내기도 어렵죠. 타인이랑 잘 지내는 게 기적이에요. 타인이랑 잘 지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중에 우울증 1위, 자살률 1위,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바로 옆 나라인 일본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이 우리보다 반토막보다 낮아요. 우리의 45%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자, 그것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은 타인에게 굉장히 친절합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웃고 말을 잘해요. 타인들이랑 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속마음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 가족끼리도 속마음 털어놓는 걸 굉장히 조심한대요. 네. 가족도 타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타인은 웃으면서 적당히 잘 지내는 관계만 유지하지 상대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고민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누거나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소문을 들어도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의 관계에 개입되기 싫어서. 네. 자, 인간관계는 밀착될수록, 타인의 비밀을 많이 알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고통이 시작됩니다. 거리를 둘수록 훨씬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관계에 있어서 독심술도 많이 부리고 추측도 많이 하고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고 정도 너무 많고, 그리고 타인의 눈빛만 바뀌어도 너무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과 불안도 높고 관계에 대한 공포도 큽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 두는 연습. 누가 제일 귀하죠? 나 자신이 가장 귀합니다. 그런 연습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영국에는 인간관계 교과서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인간관계 교과서가 정규 교과 과목입니다.
거기에서 아이들한테 뭘 먼저 가르치냐면요. 누군가의 눈빛이 바뀌었을 때, 얘가 좀 나한테 눈빛이 바뀌었어요. 또 얘가 나한테 좀 퉁명스러워요. 얘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인사를 하네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 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녀요. 이럴 때 한국인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근데 영국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때는 용기를 내야 돼. 용기를 내서 바로 가서 물어봐야 돼. 바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랑 얘기 좀 할래? 이러면 상대는 불안해진대요. 제일 좋은 게요, 5분만. 시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3분만. 네. 이거 실험해 봤더니요, 5분만 저랑 얘기 좀 하실래요? 너 나랑 5분만 얘기할래? 이거랑 3분만 시간 내줄 수 있나요? 3분만 저랑 잠깐 얘기하실 수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어느 시간이 더 호의적이었을까요? 3분이었어요. 네. 3분 해놓고 10분 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용기 내서 가라. 그래서 5분만 또는 3분만 제한을 해라. 3분만 나랑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오해라면 풀고 싶어서 나 너랑 잘 지내고 싶거든. 근데 요즘 좀 눈빛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나를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애들이랑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슬펐어. 오해라면 풀고 싶어 라고 제안을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용기다? 나를 위한 용기다. 이건 타인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애들을 막 연습시켜요. 너무 괜찮죠? 네. 우리는 살면서 가족끼리도 이거 못 해봤거든요. 근데 가족 내에서 이런 연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 내 의견 당당히 말해보기. 그리고 듣기 힘든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 여러분, 자, 오늘 자존감 높이는 법이지만 사실 이거 다 심리치료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타인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자, 배우자, 내가 20년, 30년 노력해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전부선은 안 바뀌어요. 내 속으로 낳은 내 자녀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려워요. 세상에는 나 외에는 모두 타인입니다. 아이도 탯줄을 끊는 그 순간 뭐죠? 타인이 되는 겁니다. 네.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듣는 나의 귀는 내 거예요. 타인의 입과 타인의 마음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근데 저희 상담센터에도 오시는 분들이 똑같이 하시는 말들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 이걸로 오세요. 근데 타인은 결코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듣는 나의 귀와 해석하는 나의 마음은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그런 사연들이 들어와 있어서 좀 이따 해드릴게요. 네, 자,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며 내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조건 내 편은 세상에 이 우주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나예요.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나를 욕할 때도 내가 나를 믿으면 괜찮아요. 근데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욕할 때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세상 끝까지 침잠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저 사람들이 사람 잘못 봤네.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도 연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일 쉽고 간단한 방법이 하루에 감사일기 3문장, 칭찬일기 3문장입니다. 하루에 나를 칭찬 3번 하면 1년에 1095번 나를 칭찬하게 된대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잘한 거. 네, 자, 제가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내가 잘한 거 한 가지 칭찬해 보십시오. 오늘 선생님 강의를 들어온 거. 멋지십니다. 선생님 오늘 나를 칭찬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실 정확하게 정돈하기 아침의 루틴입니다. 너무 멋지세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강의 듣는 자세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제가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 네. 오늘 나를 하나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저는 하루를 기쁘게 살아서 나를 사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얼굴이 계속 웃고 계세요. 예, 항상 이렇게 웃으세요. 아, 이게 우리 집 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오늘 나를 칭찬하세요. 더운데 산에 운동 갔다 왔어요. 산에 오늘 폭염주의보였는데 대단하세요. 선생님 나를 칭찬하세요. 오늘 스마트폰 교육을 4시간이나 받았고 저는 모르는 걸 알게 될 때 너무너무 기뻐요. 세상에 너무 대단하세요. 선생님 나를 칭찬하세요. 저는 오늘 막내딸하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서 먹고 왔어요. 잘하셨어요. 누군가는 그냥 아유 더운데 아유 먹고 살아야지 샐러드 만들어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막내딸이랑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어요. 네, 자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 모든 건 사실 한 끗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자 선생님 오늘 나를 칭찬하세요. 저는 오늘 아들하고 저기 작은 책방에 가서 카페 책방 가가지고 같이 대화하면서 얘기 나누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훌륭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찾으면요 하루에 3개가 넘칠 거예요. 그럼 10개라도 쓰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핀란드 부모 교육에서는 뭘 가르치냐면요, 핀란드는 아이를 학교 보내려면 부모가 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거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아이의 단점이 보이면 바로 야단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 다음날 말하라. 그러면 많은 부분 감정이 빠지고 있잖아 이리 와봐. 어제 엄마가 보니까 이렇던데 우리 이거 좀 고치면 어떨까? 하루를 넘기고 말하면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바로 하면 너는 엄마가 어제도 말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단점이 보이면 기도하고 하루를 넘겨라. 장점이 보이면 참지 말고 바로 말하라. 예. 그래서 돋보기 사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돋보기를 내 가족의 단점을 보는데 사용하지 말고 뭐에 사용하라? 장점을 보는데 사용하라. 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은 잘 키우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단점을 돋보기 넘어서 현미경 갖고만 봐요. 잘 키우고 싶어서. 그쵸? 근데 이 돋보기 누구에게 먼저 써요? 나에게. 맞아요. 나에게. 네. 그래서 저는요, 저희 엄마가 50년째 저한테 맨날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래서요, 제가 저한테 많이 말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로션 바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졌네.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자기 전에 또 세수하잖아요. 그럼 또 로션 바를 때 아침보다 더 예뻐졌네. 네, 내가 나한테 자꾸 하는 거예요. 내 눈에 내가 예뻐 보여요. 내 눈에 예뻐 보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자꾸 웃게 되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왔어요.